자, 상여금, 자, 문제 내용 파악하시면 상여금이 150만 초과이면서 엔드죠. 문제 있었습니다. 기본급식, 전체 기본급식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인원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2개 이상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한다. 카운트 인풋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적는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예? 근데 결과가 제로가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기본급식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조건에 맞는 게 상여금이 150만 이상 초과. 요거죠. 이건 아닙니다. 초과니까. 자, 그 다음 기본급식, 기본급 평균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러면 2881보다 큰 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총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그럼 3이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자, 이 자리에 원래 적는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적으냐면 정확한 숫자 값을 적어야 됩니다. 네? 앞에 이 구조처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결과가 나오냐고요? 288, 이 남산에서 875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뀐다는 거거든요. 항상 288, 1875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이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하셨던 수식 함수, 식이 들어가는 건 거의 대부분이 변수 개념입니다. 상에 따라 값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셀을 참조한다는 건 셀의 값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지울게요. 그 부분만 지우세요. 쌍따옴표 에버리지 부분만. 자, 이상 에버리지. 자, 쭉 따라오세요. 가로 열고 기본곱법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 매번 원본이 바뀌면, 즉 이 값이 바뀌면 이 값은 항상 288, 875가 아니라 또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300만이 될 수도 있고 250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본이 바뀌면. 그럼 이건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든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이게 288만 1875 값을 가지든 300만 값을 가지든 250만 값을 가지든 원본이 바뀌어서 그때 이 녀석은 항상 일정하게 이상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똑같은 값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걸 상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상수 변수라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수와 변수는 항상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서야 됩니다. 분리. 아니면 변수게.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이게 변수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를 다룰 때 상수 변수라는 이 상수 변수라는 용어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엑셀 다루면서 수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자꾸 들이밀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준비해 가셔야 되냐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워서 가세요라고 밖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건. 근데 이건 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상수 변수에서 변수는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교 다녔을 때 이런 거 배우셨죠? 이런 거 배우셨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건 상수라고 그러죠. 이와 이런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이건 독립변수. 이 값 독립변수에 따라 이 값도 바뀌죠. y가 종속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y가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셀 주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변수와 상수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n% 연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 연산자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 연산자 데이터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 이전에 알고 이 녀석이 하는 기능이 변수를 독립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이렇게 하면 한쪽 변수. 자, 그다음 이건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라 했는데 상수값, 자, 데이터 중에 상수, 즉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중에 문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묶어 처리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이건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변수인 걸 엑셀이 인지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카운트 이프스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엔터를 치는 순간 내부적으로 288 1875라는 이 숫자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특정 시점에는 엔터를 치는 시점에는 값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건 값이 결정이 안 나니까 셀에 어떠한 값도 나타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특정 시점에 값이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지금 현 시점은 288, 287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게 이제 상수값이 되었죠. 정해져 있는 값이 됐잖아요. 일정한 값이. 그러면 두 개를 뭐 연결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n% 연산자 이중따옴표면 이게 불과 3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매해 안 빠지고 꼭 한 번은 정기시험 기준 1년에 2번 있는 정기시험 기준을 말씀드리면 1년에 최소 한 번, 18년도에는 2번 나왔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상수 변수라는 게 사실은 기본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수를 다루다 보니 이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요 부분이 변수 상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n% 연산자가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해서 긴 장경을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수업 중에 이제 해결이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갑시다.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 펼쳐놓으시고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이론 폴더 아래에 조건부 서식, 열기, 자, 조건부 서식 1이라는 시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조건부 서식 셀이 조건,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규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규칙은 같은 개념인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같은 개념입니다.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
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자, 상여금이 100만 초과인 셀에 임의의 서식을 지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서 여기에 서식 따라오지 마세요. 상여금 전체의 데이터를 훑어보고 임의의 서식을 판단해서 암산할 수도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실행 취소, 컨트롤 Z라는 실행 취소 단축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상여금 데이터가 몇 개? 자, 범위 설정하시고 몇 개? 100만 개쯤 됩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기능이죠. 어디에 있다고요?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서 자, 규칙을 찾습니다. 셀 강조 규칙, 상하이 규칙.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한두 개씩 해볼게요. 나머지 내용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셀 강조 규칙이라는 목록에 가보시면, 뭐뭐보다 큼이죠. 초가니까 뭐뭐보다 큼을 의미하는 거죠. 자, 클릭. 저 시험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다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 다 시험에 나왔던, 최소 한 번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기준값이 100만.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식을 적용하겠다. 텍스트, 글자 색깔을 이야기하고요. 채우기, 셀 배경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간 텍스트가 있는 빨강 채우기, 연한 빨강 채우기를 저는 선택하죠. 어느 것을 선택할 상관없고요. 자, 확인. 의미만 알아두세요. 텍스트는 글자 색깔 이야기하고 연한 빨강. 그러면 나가서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지기가 차장이다. 지기 범위에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은 순수하게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부 서식의 차장이다. 그러면 규칙을 찾습니다. 조건을. 이번에는 같음 사용하면 되겠네요. 같음. 그리고 기준값은 차장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용할 서식은 본인 마음에 드는 서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하기. 자, 그러면 여기 셀 간격 규칙에 뭐뭐보다 그 뭐뭐보다 작은 뭐뭐 사이에 있음. 뭐뭐 사이에 있으면 어떤 값 이상, 어떤 값 이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다. 그다음에 특정 글자를 포함한다. 뭐 날짜. 그다음에 중복값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들어가겠지만 지금처럼 시기의 중복값이 차장도 있고 가장도 있고 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값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복값이라고 그러고 값이 딱 1개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큰 거 3개를 뽑겠다. 기본급 세도. 그러면 기본급 값 중에 가장 큰 거 3개를 뽑고 싶다. 서식을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기본급 데이터 선택하시고 기본급에 가셔서 자, 찾습니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개념은 상하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것부터 3개니까 10개 항목이라는 게 대표적인 것이 10이라는 건 대표적인 값입니다.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겁니다. 상위 10개 항목 개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몇 개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이 포인트를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값 조절 단추 중에서 이용하셔서 필요한 숫자 값을 설정을 하시고 필요한 서식을 설정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나가죠. 확인. 자, 이번에는 제 수단 값이 가장 작은 30%. 자,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뭐 한다고요? 밑에 평균 개수 합계값이 나타납니다. 지금 개수가 12개네요.
자, 12개에 30%면 얼마죠? 3.6개죠. 그럼 3.6개를 넘지 않는 개수 3개, 정수값 3개. 자, 조건부 서식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상하이 규칙에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비율 개념입니다. 전체에 대한 몇 퍼센트. 자, 그래서 하이 10%. 그러면 값 조절 단수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30%. 그리고 본인이 좋아라는 서식이 있으면 설정하시고. 저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확인.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총급여. 평균 미만. 총급여 범위 선택하시고. 자, 두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자, 제 화면 보시고, 요약 정보라고 했죠. 평균. 값을 이미 엑셀 프로그램이 알고 있죠. 에?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샀습니다. 평균 관련. 상하이 규칙에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미만. 왜 이 녀석이 평균값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설정을 했는, 자, 그러면 자, 화면 봅니다. 조건부 서식은 값이 바뀌잖아요. 네? 이렇게 값이, 인수가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D7. 자, 값이 바뀌죠. 네? 그러면 얘기도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던 규칙에 맞춰서. 자, 실지소. 그 다음 이제 잘못됐을 때 치우는 거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범위 설정에서, 자, 치우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루는 시험은 조건부 서식을 하나밖에 설정 안 할 거거든요. 그 범위만 설정해서 선택한 셀의 규칙 키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셀 포인트 상관없이 아예 여기 시트상에 있는 모든 규칙, 조건부 서식을 다 지우겠다. 좀 컨트롤 Z 쓸게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런 예제가 좀 없습니다. 에? 이런 예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규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즘. 근데 우리 교재에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이라는 내용을 엽니다. 자, 같이 일정 범위 안에 선택하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자, 여기를 작업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자, 규칙 유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건 여기서, 일반적인 좀 구체적인 건. 물론 이 내용은 방금 보셨던 내용 답니다. 자, 다음을 포함하는 셀명 중에 아까 초과 미만은 있었는데 이상 이하는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오면 자, 2번째 항목입니다. 규칙 유형. 여기 보면 셀 값이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여기 다 있죠.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범위는 아까 무슨 값을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 뭐뭐 사이에 있다.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를 우리는 해당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셀에서. 그 다음에 방금 상하이 해보셨죠?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퍼센트가 체크되어 있으면 비율, 체크되어 있으면 개수, 그 다음에 상위, 하위 여기. 그 다음에 방금 평균이라는 것도 해보셨죠? 평균 초과, 평균 미만. 그 외에 표준 편차 이런 용어는 통계와 관련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평균 초과, 평균 미만, 평균 이상 이하. 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유값, 중복값이 됐죠. 똑같은 값이 2개 이상 있다. 의미 내에 중복값이라고 표현하고요. 한 개만 있다.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하신 거거든요. 물론 한 개는 안 하겠는데. 자, 밑에 거 수식을 이용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취소해서 나오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전체적인 설명, 기본적인 규칙은 여기서 다루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새 규칙에 가서 가지고 여기서 선택해서 쓰십니다. 자,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전통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2로 갑니다.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자,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위 전체의 서식을 변경하겠다라는 요 내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 흘러버리세요. 일단은 설명 좀 듣고. 자, 이 범위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처리하라. 그럼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는 수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규칙 창을 열어서 자,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밑에 갑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서식 지정. 커서 놓으시고. 자, 식을 지는 게 이꼴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은 주어져 있는 범위에 있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다 확인합니다. 하나하나씩 다. 그게 조건부 서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적어야 되니까 가져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자료를 가져야 되는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첫 번째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참조. 이렇게 클릭. 그런 다음 자 물어봐야죠. 이꼴 뭐하고 같으냐고 문화생활하고 같으냐고.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자 적을 쳐낼게요.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서식을 꾸밉니다. 글꼴 스타일이란 용어 아실 거고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꼴 색도 적용해 보시고 왼쪽에 있는 밑줄도 적용해 보시고 밑줄 실선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탭에 오셔서 자 배경색도 적용할 건데 배경색에 색깔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늬색에서 색깔의 이름을 도움을 받겠다. 표준색 영역에부터 쭉 훑어보시면 이런 색깔 값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노란색 적용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노란 색깔이군요. 참고로 흰 색깔 여기 있고 금정 색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무늬색에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서 배경색 색 목록에서 노란색 위치값 아니까 클릭해서 보기 영역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나가죠. 확인. 그리고 새 서식 규칙 창에서도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방금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A4셀에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각. 아까 말했죠.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금 식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요런 조건식을 적었죠. 그러면 A4에 가니까 문화생활이죠. 그럼 문화생활일 거 문화생활 맞죠? 그러면 맞다라고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서식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자, 그 다음 B5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판단에 대한 원본이 하나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식이잖아요.
식도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자동 채우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4셀은 달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식에 있는 주소가 변해야 되는데 달러가 붙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조건 식은 내나 이렇게 유지될 겁니다. 문화생활은 원래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복사돼서 내려올 거고. 그러면 다시 A5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서식이 바뀔 거다. 근데 이 조건 만족해요? A5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 조건입니다. A4에 가니까 뭐 있죠? 문화생활 있죠. 문화생활 있고 문화생활이죠. 그럼 조건 만족하죠. 그러면 A5에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는 거죠.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자, 내가 몸의 색깔이 바뀌는데 내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의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내 자체에 있는 어떤 내 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다니까요. 저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 개념. 그것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지금 따로 없으면 된다. 그리고 A7셀에 가니까 색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자 판단의 수식에 있는 셀 주소도 따라 변해줘야 되거든요. 수식은 따라 원본이 바뀌니까 따라 변해줘야 된다고요. 자동 채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붙어서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A7셀의 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식은 이거네요. 조건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죠. A4에 가니까 문화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식이 바뀌겠죠. 그 다음 B4 하나만 볼까요? 자, B4의 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은 뭐? 처음 시작했던 요거죠. 그러면 판단에 대해 원본이 바뀌었는데 식도 따라 변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붙어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B4셀의 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 만족하죠. B4에 가니까 뭐 있습니까? 문화생활 있잖아요. 문화생활 있고 문화생활. 맞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B4의 수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족했으니까 수식 바뀌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자 모든 걸 다 이렇게 따져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어떻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그냥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점점점 마지막 세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에서 바뀐다. 맞죠?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행 전체 서식이 바뀌었죠. 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건을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적으면. 자, 그럼 수정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정 편집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 관리. 수정 편집하는 방법. 규칙 관리. 아, 이거 계속 몇 개 문제 실습할 테니까 이제 좀 따라오세요. 자, 규칙 선택, 규칙, 뭐 지우는 것도 있고요. 만드는 것도 있고, 편집. 우리가 작업의 규칙은 여러 개가 아니고 이 범위 안에 이거 딱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자, 그러면 자,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커서의 이동은 방향키 쓰시면 마우스. 자, 그럼 주소에다 커서 넣으시고 F4번키 누릅니다. F4번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F4번키를 눌러서 상대 참조라는 주소로 바꿔 놓으세요. 상대 참조.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창에서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번에는 의미가 뭐냐면 전체적인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때문에 내 서식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의미는 이겁니다. 자, A4의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첫 번째 작성됐던 이 조건에 의해서, 방금 만드신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조건 만족하죠. A4에 가니까 뭐 있고 문화생활 있잖아요. 문화생활 있고 문화생활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럼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A5로 갈까요? 그러면 판단해야 될 원본이 한 칸 내려갔으니까 이 식에 있는 주소도 따라 변해줘야 됩니다. 자동 치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하겠죠. 같은 열이니까 A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4가 5로 바뀌겠죠. 그러면 A5에 가니까 무슨 값이 있죠? 세금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문화생활이 그렇죠?
A5가 세금이잖아요. 세금 이꼴 문화생활 맞아요? 틀렸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A8로 한번 가볼까요? A8로 가면 4칸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판단의 원본이. 근데 식도 따라 변하니까 A8로 바뀌겠죠. 그럼 A8에 가니까 뭐 있죠? 문화생활 있잖아요. 그럼 문화생활 이끌 문화생활 조건 만족하죠. 그럼 A8에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자, 보세요.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점점점 마지막 셀까지.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을, 조건식을 적으면 안 되냐?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했던 일이 뭐죠?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의 서식이 바뀐다는 걸 설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안 맞잖아요. 자, 다시 범위 설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다 됐습니다. 규칙 관리, 규칙 선택. 항상 작업이 끝나면 규칙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규칙 편집. 자, 커서 놓으시고, 입력란에 주소에다 커서 놓으시고, F4번 키를 이용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F4번 키를 가면 혼합참조. 자, 함수할 때는 혼합참조라는 게 안 나옵니다. 상대 절대밖에 안 나옵니다. 주소 형태. 근데 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혼합참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확인, 관리자 창에서, 규칙 관리자 창에서도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항목이 문화생활 서식이 바뀐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 이제 대충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무조건 기본 주소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수식으로 조건 처리하라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면 주소형, 기본 주소 형태는 혼합 참조 형태로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요것만 외우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외우려면 상대도, 자, 절대도 해보시고 상대도 해보시고 혼합도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냥 외워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외운다라는 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만 무한대다면.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본을 하고 뭡니까? 외워야 될 건 이렇게 외워 간다는 거지, 무작정 문제를 외운다는 건 아닙니다. 자, 조건부 1로 갑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 45페이지. 몇 번 연습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1부터 읽을게요. 출제 유형 1. 조건부 1시트에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A4에서 H18 영역에서, 자, 일단 문제 잘 보세요. A3이 아닙니다. A18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문제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읽고도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요? A3으로 합니다. 그럼 무조건 틀렸습니다. 빵점입니다. 스타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A4부터 H18 영역의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지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에 지정하시오. 조건부 서식 규정이네요. 그러면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자, 규칙을 찾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판단해야죠. 서식만 나와 있잖아요. 자, 레프트 함수 사용. 식인의 되거든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의 진행 결정을 사용하고. 자, 규칙 유형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보셨냐면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하셔서 새 서식 규칙이라는 곳에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이야기합니다.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자, 조건이 학번의 시작 문자가 2019라는 게 조건이었죠. 그걸 식으로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꼴이 필요할 거고 학번 값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어느 학번 값을 가져올 거냐는 건데 자,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식을 이용할 때. 행전체의 서식을 꾸민다라고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까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문제죠. 그러면 셀 하나하나로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행 전체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판단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냐면 첫 번째 행부터 자동적으로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다 물어봅니다. 순차적으로 엑셀이.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학번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때 주소 형태 잘 외우세요.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실 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행 전체 서식을 꾸며야겠다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F4번 키를 이용해서 A인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자 그다음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제 화면 보실래요? 마우스자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상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커스 이동은 방향키로 합니다. 저기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가져와서 열머리글에 달라가 보내요. 그럼 커스 이동 마우스 조작합니다. 자, 앞에 시샵과 관련 있는 함수 left, left. left. 바로 열고 커스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콤마 1. 아, 죄송합니다. 4개를 뽑는 거죠. 4개를 뽑았을 때 자, 레프트, 미들, 라이트는 데이터의 종류, 함수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건 숫자 2019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에? 레프트 값이 문자이니까 이중덤프 20 심각한데.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 탭에 글꼴 색 파랑 뭐 이건 설정하는데 문제 없겠죠? 확인 잠깐만요. 컴퓨터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해하시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순차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 행에 조건 만족해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해요? 아니죠? 2019 아니죠? 2019 시작하죠? 에 대해서 행전지 서식 꾸민 거 보이세요? 점점점 마지막 행까지 이렇게 다 따져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
조건부 2로 가겠습니다. 47페이지. 자, 문제 내용 파악해보죠. 실제 유형 2 조건부 2 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사에서 G1호 영역에 대하여 G가 차장이면서 1900가 500만 미만인 흉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시적 발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엔드 함수 사용. 자, 그 다음 단 규칙 유형은 서식을 사용,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 제가 앞에 문제에서 이 내용 제대로 안 읽었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한다는 건, 자, 앞에 봅니다. 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이 내용이 아까 수정하는 게 규칙 관리라고 그랬죠. 여기 저는 여기에 식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결과가 제대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내용을 여기서 다 지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지우고 다시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권장하고 있는 처리하는 방법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지우고 다시 하라는 겁니다. 수정 편집하는 게 더 귀찮고 불편하고 시간만 더 오래 걸립니다. 익숙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편집하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루는 프로그램 기능을 그렇게까지 다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지우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모든 문제에서 다 그렇다는 겁니다. 수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그 한 개의 규칙만 작성하라는 건 작성이 끝나고 나면 뭐 이해되시죠? 그것까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잘못돼서 이게 확인까지 해보시는 것까지. 자, 그러면 조건부 이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47페이지 조건부 2. 자, 문제 내용 파악하면 지기가 차장 조건 한 개. 총급여 500만 미만.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에?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이면서라는 문제 내용이 있었죠? 엔드 조건입니다. 그럼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하죠? 엔드 함수 처리하죠. 그래서 문제에 엔드 함수 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진행하는 순서는 이렇게 순서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A4부터라고 했고요. C1호 범위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데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이라는 내용은 화면상에 보이지 않군요. 새 규칙. 자, 새 규칙 창에 오셨으면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입력란에 크 써놓으시고. 자, C4셀 참조.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네? F 사문기능에서 열머리글 달러 붙는 형태. 그 다음 이꼴, 차장, 이중따옴표으로 콤마. 그 다음 다시 G4셀을 가져옵니다. 1900값 가져옵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리고 500만 미만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 두 개죠. 엔드 조건이라고 했죠.
AND 조건은 AND 함수 처리합니다. 커서 이동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AND 가로 열고 커서 이동 마우스 조작하세요. 가로 닫고. 그리고 서식, 죄송합니다. 지금 제 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서식 단추 눌러서. 조건은 뭐였죠? 글꼴 스타일 굵게 적용. 글꼴색, 표준색, 빨강. 표준색, 빨강. 확인. 규칙창에서도 확인.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따져보세요. 첫 번째 행위의 지기가 차장이 아니죠. 점점점 여기는 차장 맞죠? 네? 그 총급여가 500 미만 맞죠? 그러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행까지 따져서 내려간다. 자, 조건부 3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48페이지. A사에서 F14 영역에 A사에서 F14 영역 일단 선택.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행전체에서 대하여 배경색,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에 작성하죠. 자, 내용 파악하시면 체험 코드의 시작 문자가 P, 체험 코드의 시작 문자가 S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 문자와 관련 있는 건 뭐? 레프트 함수죠. 그 다음 조건이 몇 개? 두 개죠.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오합니다. 그 다음 행전체에 배경색 녹색을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창에 가서. 자, 첫 번째 삼각형 OR 레프트 함수 사용, 두 번째 다음 규칙 기형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식을 결정하시오. 규칙 기형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입력란에 밑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입력. C4 첫 번째 행에 있는 체험 코드 값 C4셀 참조 클릭. 그리고 기본 주소는 행전체의 서식 꾸미기에서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로 변경. 그 다음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레프트 가로 열고 콤마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1 입력 가로 닫고 이꼴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준값도 문자로 물어봐 줘야 됩니다. 문자 P 콤마 이번 바로 할게요. 레프트 가로 열고 C4셀 참조 체험 코드 값 참조 첫 번째 있는 그리고 F4번 키를 주소 형태는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형태 그래야 행전체 서식을 꾸밉니다. 콤마 그 다음 추출할 글자 수 1개 가로 닫고 이꼴 레프트 함수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기준값도 문자로 물어봐줘야 됩니다. 대문자 S 그리고 커서 이동은 레프트 앞쪽으로 마우스 조작하시고 두 조건이 오화 관계로 오화 조건이죠. 그래서 오화 조건이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됐습니까? 그리고 수직 단추 눌러서 배경색입니다. 채우기 색 배경색 녹색은 이렇게 일단 무늬색에서 확인하시고 빠져나와서 녹색 클릭 그리고 확인
하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그 따져보세요. P, S 둘 중에 한 개. P, S 둘 중에 한 개. 행전체 서식금입니다. 저장. 저장. 컴플레스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